저 검거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머리도 자르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변장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검거 당시의 옷차림이나 인상착의 궁금하고요. 당시에는 뭐 저항도 심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완전히 이전 단계와 바뀐 것 같습니다. 검은 점퍼에다가 바지도 바뀌었고 예. 특이한 거는 이제 우산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이제 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다행히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추적을 했는데 우산 그러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되게 심해서 경찰들도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체포를 한 거고요. 당연히 이 옷을 받고 있고 뭐 일종의 우산 같은 걸로 이제 가리는 행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김기수가 거쳐간 지역들과 관련해서요. 김기수가 범행 자금, 그러니까 그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쳐간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 돈의 행방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범행 특수강도 할 때 7억 4천 5천 중에서 한 7천 정도가 사라진 거죠.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딘가는 런닝을 났을 건데 그게 뭐 어디가 파묻고 그러는 것보다 요새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지하철에 그 무인 보관함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거기 어디에 흩어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도피 자금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고구절 뱅뱅 돈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다른 범행의 수익금도 또 은닉해놨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은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72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걸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게 남은 수사의 몫인 것 같고요. 그렇죠. 도주했을 때부터 이제 도주 계획을 짜기까지 이게 다 계획적이다. 계획 범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막상 잡히고 나니까 김기수는 이거 계획한 거 아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근데 뭐 유치장에서 예. 그 플라스틱 물체를 삼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치료받을 때 거부했고 그걸 이용해서 병원으로 나왔고 여기까지는 계획이 완벽하죠. 문제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도피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도와주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그 자기 옛날 여인으로 돌아간 거겠죠. 네. 그 부분이 맥락적으로 다시 구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가 계획에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지인이나 공범들이 있었는가를 다시 재구성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삼켜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고의성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인들과도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도주 이후에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택시비를 받거나 이런 도주 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친족 상도례니까 처벌이 되긴 힘들고요. 지금 말하는 연인인지 아니면 지인인지 이 사람은 분명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검거하는 것에 그 사람이 도움을 줬다고 하면은 상계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모르고 도와줬는데 그걸 뉘우치고 지금 검거에 협조를 했다. 예. 이런 것이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김규수가 어쨌든 나중에 한참 뒤에 출소를 해갖고 또 보복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